이게 바로 과거의 조국이 지금 조국의 적이다.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? 이분이 그 후한무치하고 얼굴이 뭐 제가 보기에 그냥 철면피입니다. 철면피. 이 문제는 좀 조 교수가 계속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페이스북에 또 이제 반박하는 글을 실었습니다. 이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조적조 조국 그 조로남불 조국 전 장관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거 있었죠. 그런 그 SNS 과거 글을 인용을 했는데 그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 줘야 되고 서울대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. 2013년 11월에 조국 장관이 쓴 트위터 글 이런 내용입니다.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, 손,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. 그다음에 또 이 글이 이제 2013년에 아마 박근혜 정부 윤병세 장관 딸에 관한 건데 아마 가계 곤란 장학금을 오해를 수혜를 한 모양입니다. 근데 이거 관련된 트위터 글에서는 이건 정말 아니다.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? 이것도 또 논란이 됩니다.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. 이게 바로 과거의 조국이 지금 조국의 적이다.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? 아무리 조국 이분이 그 후한무치하고 얼굴이 뭐 제가 보기에 그냥 철면피입니다. 철면피. 본인이 쓴 글을 보세요. 이게 옛날 글이 맞는 거죠. 우리가 무죄 추정하고요. 이거는 형사법에서 나오고 징계하고는 이게 무관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. 그다음에 장학금 보세요. 자기는 이게 신청 안 했는데 근데 그 조민 씨가 유급을 몇 번 당했습니까? 조국 집안의 공개 재산이 얼마입니까? 이걸 이게 김영란법이나 뇌물 외에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? 조민한테 장학금 준 걸. 그러면 이게 조민이가 받으면 다른 학생이 공부 잘하고 어려운 학생이 못 받잖아요. 근데 한 번도 사죄하거나 미안하다거나 이게 사과한 적이 없어요. 지금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더 지금 열받는 겁니다. 지금이라도 이게 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 좀 하세요. 네. 지금 이제 사과는 댓글도 했어요.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서울대가 찌질하게 윤석열 눈치 보나 이런 댓글도 있고 서울대 조치가 과도하고 성급하다. 부끄럽다. 이건 또 반대 의견인데요. 서울대 질질 끌다 이제 와서 파면이라고. 권력에 아부하려고 조국 파면 찬스 쓴 건가? 지금 뭐 시청자나 이 청취자들도 뭐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, 장 기자님. 네.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서 진영에서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 담론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 사회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앞서 이제 서 변호사께서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요. 조 교수도 사과는 여러 차례 했죠.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또 해야죠. 또 사과하고 국민들께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본인이 다퉈야 될 지점들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고 납득하실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다른 거 다 떠나서 앞서 문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학벌 사회이고요. 학벌이 계급이고요. 그리고 서울대학을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서울대 자체가 계급인 사회입니다. 그래서 과거부터 혁신교육을 주장했던 교육자들은 서울대 폐지 같은 걸 주장한 거고요. 국공립대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차별 사회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. 근데 그게 계속 되는 거거든요.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지적도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. 이 문제는 좀 조국 교수가 계속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잠깐만 좀 덧붙이면 저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
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여러 가지에 드러난 행태들이 뭐 내로남불이다 그런 국민적인 시각은 있어요.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이 서울대 파면 이 결정에 대해서 소청 심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그 항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국 개인이 특혜는 아니잖아요.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조금 상식에서는 벗어난 것 같다.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. 이게 조국 장관이 교수직 파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항소를 할 수 있다, 안 한다. 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약간 대한민국 정치 발전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한때 진보 진영의 지식인이자 장관 출신 인사가 이렇게 끝까지 모렴치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은 매우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 공직자로서는 부적격이고 실패했지만 어떤 인간 조국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한 사람의 아버지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파면되고 나서 바로 당일에 징계권자인 서울대 비판에 열흘리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남은 연민의 정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 같고요. 또 저희가 절대 이번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지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을 보면은 어찌됐든 교육이나 입시 관련해서는 한치의 거짓이나 편법도 용납될 수 없다는 어떤 법의 잣대를 저희가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 앞으로도 조국 전 장관의 남은 수사뿐만 아니라 모든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이런 엄정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소청심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갑론을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공무원들 보시면 저도 소청심사를 많이 내용들을 봤는데 엄청 파렴치한 사람들도 파면이 되면 소청심사를 합니다. 말도 안 됩니다.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 자격으로 어디 양심이 있어? 라고 하지만 그는 그의 권리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. 네. 항소심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지금 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한 개인에게는 항소할 수 있는 3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해서 그걸 박탈해야 된다? 저는 그거는 좀 너무 과하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것 같다.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.